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삼 수산나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 학기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새 학기 증후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50%, 엄마들의 60%가 이 학생들 못지않은 새학기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겪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새로운 관계 맺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참 좋으신 우리 하느님과의 대화, 바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좋은 말씀과 기도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신부님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신부님이신데 혹시 네, 이런 새학기 증후군 새학기 증후군 겪습니다. 겪으시나요? 네.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네. 이제 적응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면 네. 이제 이 학생들과 또 어떻게 또 이 관계 맺음을 어. 또 만들어 나가야 되고 시작해야 되나 네. 이제 그것에 대한 이 네. 긴장과 또 이 걱정이 처음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네.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와주고 자신을 이렇게 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네, 네, 네. 저도 이렇게 적응해 나가고 아하. 또 이 어려움을 네. 저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많이 좋습니다. 안정이 되셨나요? 네, 안정이 됐습니다. 신부님께 여쭤보길 너무 잘했네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이렇게 새학기 증후군을 겪고 엄마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네. 많이 겪으시는데 네. 그분들도 빨리 안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네. 네, 신부님처럼 마음을 열고 아이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부님. 네. 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은 이제 새로운 환경, 네. 또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네. 많은 학생들, 또 새 학기를 맞이하는 또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네.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부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느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또 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을 생각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도 감당하기 버거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또 아이들의 정서적 변화를 따라가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받아내느라 부모님들도 심리적 또 정서적 아픔과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속에서 교권의 파괴, 또 교사에 대한 신뢰 또 하락으로 교사들의 입지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일들은 점점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교사, 또 학부모님들의 노고와 헌신을 우리 모두가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사회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소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꿈꾸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되는 길임을 모두가 깨닫고 이들의 영혼을 돌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용기 또 지혜를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전화 상담 청하신 루시아 자매님과 전화 연결할 순서인데요. 급한 사정으로 전화 연결 대신 저희가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준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아 자매님께서 주신 사연은 신부님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부님,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루시아입니다. 아이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커서 전화드렸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보통 아이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다칠까봐 불안해한다는데 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이에 대한 불안이라기보다 이유 없이 커져가는 제 마음속의 불안 때문입니다. 학년이 바뀌는 이 시기에 유난히 심합니다. 이제 아이가 주일학교에도 가야 하고 새 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새 학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이제 주일학교도 보내야 하고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때문에 아이가 친구도 사귀지 못할 것 같은 걱정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이런 불안은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시작돼서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제 성격 탓이 큰 것 같네요. 저는 유치원 보낼 때도 그렇고 주일학교나 학교를 보낼 때도 학부모 모임이 어려웠습니다. 주일학교 부모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마음이 선뜻 내키지도 않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다가가지 못하고 노심초사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부모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를 드릴 때도 하느님을 바라보고 성모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자꾸만 분심이 드니 하느님께 죄스럽고 역시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를 하느님 집에 보내는데 오히려 안심해야지 왜 불안해하느냐고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또 불안을 마주할 뿐입니다. 아마 저 때문에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서 아이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친구를 못 사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제 불안과는 상관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불안으로 마음이 불편해 아이를 주일학교에 보내지 말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아이가 주일학교를 아주 좋아하는데도 말입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이 불안이 순전히 엄마인 저의 내적인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성격 탓에 아이와 관련되어 다른 학부모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떨려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소극적인 성격에 말 주변이 없다 보니 혹시 학부모 모임에 나가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힘이 듭니다. 대인 기피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당을 쉴까? 아이와 미사만 보고 주일학교를 쉬게 할까 심각하게 고민도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아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엄마 때문에 쉬게 할 수는 없다입니다. 학교는 쉬게 할 수 없고 학부모 모임에 안 나가자니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고 다른 엄마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 고민과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부님 이런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긴 사연 주셔서 제가 좀 빠르게 읽었습니다. 신부님. 네. 루시아 자매님. 네. 네, 통화가 되었으면 네. 더 좋았을 텐데 네. 또 개인적인 일로 통화가 안 되었지만 네. 요 이제 나눠주신 네. 또 사연을 들으면서 아이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네. 저러지도 못한 채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조바심 또 이렇게 안달하며 있을 그 자매님의 마음이 네. 좀 느껴지는 듯 그쵸. 합니다. 네. 아마 지금도 조금 불안하셔서 네. 불안감이 엄습해 오셔서 전화 통화를 못 하신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네. 살짝 들고요. 네. 뭐 사연 내용 전반에 흐르는 네. 이슈는 이제 불안감이 그쵸. 내면에 마음에 네. 좀 꽉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실행해 나가는데
자꾸 이렇게 좀 방해가 되는 네.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뭐 상황인데요. 네. 네, 뭐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내적 뭐 움직임이기도 네. 하고, 또 불안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전을 또 확보해주고 또 그것에 신경을 쓰게 해주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불안감이 또 너무 없으면 네. 이게 더 오히려 우리가 그 이렇게 위험해. 위험한 곳으로 아.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이라는 것은 또 긍정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네. 이게 지나쳤을 때가 이제 어떤 하나의 문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쵸.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고 네. 루시아 자매님이 2년 전부터 이런 마음이 시작됐다고 한 거 보니까 이제 아이의 입학과 그러네요. 더불어서 네. 그 마음이 이제 건드려진 것 같아요. 아마 네. 그 전까지 아이를 집안에서만 양육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아이의 사회적 활동이 이제 증가하고 그쵸. 확장되면서 네. 당연히 이제 학부모들, 부모님들의 사회적 활동도 확장이 되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관계 맺음, 또 사회적 네. 활동들로 인해 그것이 자극이 되어 네. 이제 우리 루시아 자매님 마음 안에 평소에 아무래도 잠재되어 있던 이 불안감이 좀 크게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연들 안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좀 몇 포인트들을 메모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들이 주일학교 활동도 하고 뭐 학교 활동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함께 나가서 뭐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네. 활동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과의 이 모임에 큰 지금 부담감을 네. 좀 느끼고 계시고, 네. 그 모임에서 이제 루시아 자매님이 내면 안에 흐르는 이 기저를 가만히 이렇게 좀 따라가 보니까 네. 일단 성향상, 네. 기질상 조금 뭐 요즘 MBTI로 얘기하면 내향적인 성향, 네. I 성향을 네. 가지고 있으면서 실수할까봐 음. 아까도 보니까 실수할까봐에 네. 대한 걱정이 크고 네. 이제 그런 실수로 인해서 뭐 말이든 행동으로 인한 실수로 인해서 그걸 누군가가 보고 다른 학부모들이 그걸 보고 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면 어떨까? 네. 하면 어쩌나 그렇죠. 하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네. 그렇게 남들로부터 내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네. 여기는 이 흐름으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의식의 흐름이 루시아 자매님 마음 안에 아주 견고하게 이게 좀 네.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서지 못하는 약간 주저함, 실수하면 어쩌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남들이 나를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어떡하지? 네.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네. 여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회피하거나 도망치려는. 네. 그래서 아이도 주일학교에 안 보내면 보내지 말까? 네. 그러면서 그럼 나도 안 나가게 되니까 네. 자꾸 이제 도망치고 멀어지고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 루시아 자매님 자신의 마음 안에 그런 의식의 흐름이 있다라는 걸 본인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네.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인정하는 것. 네. 내가 그런 성향, 실수로 인한 부정적 평가, 내가 나의 존재가 쓸모없게 여기지면 어쩌지? 라는 그런 의식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 내가 그렇게 좀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네. 또 그 기저에는 우리 루시아 자매님 마음 안에 약간 실수하면 어쩌지라는 것 아래에는 네. 어떤 게 대부분 이렇게 도사리고 있냐면 네. 완벽주의가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나는 완벽해야 되고 네. 잘해야 되고 네. 실수하면 안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내면에 깊게 뿌리박고 있으면
실수하면 어쩌지라는 것에 대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되죠. 네.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내면 안에 뭔가 그러한 나도 모르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해야 한다라는 신념, 잘해야 한다라는 신념. 네. 그런데 이런 신념이 왜 내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또 관찰해보고 탐색해보는 시간. 그것이 어찌 보면 기도 안에서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 왜 그런 게 어떻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을까. 네. 이제 그게 이제 부모님의 나에 대해 양육했던 방식.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 겪었던 또래 집단과의 관계성.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에서 얻은 왜곡된 지식이나 매체로 인해서 얻은 정보. 그리고 혹시나 어떤 충격적인 사건. 네. 내가 무엇인가를 잠깐 실수를 했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네. 아주 충격적인 사건. 네. 그것이 내 안에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루시아 자매님 좀 시간이 걸리는 내적인 작업이긴 한데 네. 조금 그 작업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게 뭐 기도라는 것이 꼭 하느님에게 내가 뭔가를 해달라고 바라는 기도도 있겠지만 네. 정말 하느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길로 내 내면의 그 움직이는 그 흐름 한번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왜 그러한 의식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러면서 나에게는 왜 그렇게 잘해야 한다라는 완벽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 안에 형성된 걸까? 네. 그것이 어찌 보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치유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자신에게 계속 이런 말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하고 네. 혹은 무엇인가를 잘못해도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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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고 못할 수 있고 무너지고 깨질 수 있지만 그래 오케이 괜찮아. 네. 괜찮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기도 안에서 좀 자신의 내면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고 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그래 나는 그래도 사랑받고 있어 라는 것을 조금씩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스며들어 가게 해준다면 네. 학부모님들과의 만남의 자리 조금씩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부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네. 사연 주셔서 이 새학기에 엄마들이 갖고 있는 불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갖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봤고요. 신부님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루시아 자매님 위해서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엄마들과 함께 이 마음 주님께 봉헌하며 기도 바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신부님? 네, 우리 루시아 자매님 걱정과 불안함 내려놓고 네. 우리 또 이제 2학년 아이도 더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맞아요.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새로운 시작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 또 낯선 만남, 또 낯선 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큰 불안감에 휩싸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연 보내주신 루시아 자매님,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하고 또 성당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커져나가는 사회적 관계, 또 본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책임과 역할들 안에서 큰 불안과 걱정 속에 어려움과 또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죄인들, 또 많은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시켜 주실 때 그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처럼 루시아 자매님, 하느님의 시선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시선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자신의 부족하고 못나고 또 실수투성이인 자신의 모습에 의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느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그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존재 자체만으로 훌륭하고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루시아 자매님이 조금씩 알아나가고 또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8025)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중학생인 아들 요셉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제 아들 요셉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요셉의 선택이 악에서 멀어지고 선을 이루어 순조롭게 잘 풀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중학생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의식이 네. 퍼져나가는 시간이고 네. 이제는 스스로 옳고 그름 정말 선과 악을 이제 스스로 식별해 나가고 막 판단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도기 네. 또 혼란의 시기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그 사춘기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잘 이끌어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어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부모님들 또 교사들 또 성당에서 만나는 어른들 신부님 수녀님들 이분들과 끊임없는 그 관계 맺음 속에서 네. 우리 아들 요셉이 더 올바른 길을 분명히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기도 중에 함께 요셉이를 위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소아데레사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저는 30년 넘게 혼자 살고 있는 소아데레사인데 얼마 전 아주 추운 날 베란다에서 넘어져서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저와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사회복지사가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과 함께 아파트 현관을 따고 들어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성당에는 가지 못하고 집에서 기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미사 참례도 못하고 성체도 모시지 못하니 늘 죄스럽고 마음만 아프네요.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성당에 나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아, 정말 예. 다행이라는 네, 생각이 신부님. 들고 네. 정말 요즘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네, 네. 이게 어르신분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정말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아드레사 자매님, 네 지금 뭐 평화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뭐 미사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 네. 얻으셨으면 좋겠고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네. 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감사의 마음으로 지내시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맞습니다. 기도 중에 빨리 회복해서 성당에서 미사 참석할 수 있도록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이웃 돌봄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아, 그러네요. 네. 8025 자매님, 소아드레사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오늘 당신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는 이들의 청원 아래입니다. 8025님, 지금 중학생 아들 요셉으로 마음에 많은 근심 걱정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 요셉이 신앙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하느님 당신께서 보여주는 그 길을 조금씩 찾아나갈 수 있는 지혜 내려주시어 그 누구보다도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요셉에게 필요한 은총 내려주소서. 또한 홀로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아데레사 자매님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상황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고 또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아직 회복되지 않아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 소아다레사님에게 치유의 은총 내려주시어 당신
그 미사 안에서 찬미와 기쁨 더 누릴 수 있도록 소아들 대사님에게도 필요한 은총과 축복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8025 자매님, 소아들의사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맞춰주신 이현준 베드로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